백튜브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로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직원 입장에서 사장이 돈 만지는 것을 슬쩍 보면 상당히 큰 돈을 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장이 저렇게 큰 돈을 만지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돈도 꽤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손익을 계산해보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1년에 몇천억 원 굴리면서도 영업이익은 적자인 경우도 있는 것처럼 굴리는 돈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지는 돈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떼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제법 많습니다. 보통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이 정도 생각하고 시작하면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진짜 많습니다. 일단 제 치과 기준으로 대충 보자면 작게는 프린터기 수리비부터 A4용지 사는 가격,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직원 유니폼 비용, 세제, 섬유, 유연제, 청소용품, 에어컨 수리 비용, 장비 수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청소 용역 비용, 재료비, 기공료, 신문 구독비, 통신비, 정수기, 경비업체, 세무사 비용,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직원 식비, 상여금, 비품, 커피값. 지겨우실까봐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만 뭐 대충 몇 가지만 이야기해봐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5만원짜리 100가지 항목이면 그게 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20만원짜리 100가지 항목이면 그게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원 12개월이면 2억 4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굵직굵직하게 손익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시겠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그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직접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당연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할 겁니다. 뭐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고객을 어떻게 모으고 이런 사업의 직접적인 부분도 매우 골치 아픈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발생하는 이런 정상적인 문제, 어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정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잘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외의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치과 경영을 하니까 제 얘기나 제 동료나 선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 때 선배 치과에 구경하러 갔는데 당시 진료를 거의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거의 1,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아니 치과 경영을 하면서 에어컨이 고장나서 손실을 크게 보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 건물에 있을 때 새벽에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는 전화를 받고 자다가 치과로 나갔는데 보니까 하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너무 추워서 하수도가 얼었던 집들이 많았고 새벽에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스팀 장비로 외부 하수도부터 타고 들어가 몇 시간 동안 그 추운 데서 배관을 녹인 다음날 정상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대단히 자주 루틴하게 일어납니다. 여름에 비가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른다거나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거나 장비에서 연기가 나면서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거나 카드 단말기나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직원이 출근을 안 하는데 연락도 안 된다거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소방서 같은 데서 와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위반했다면서 정정하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래층 문제였다거나 출근했더니 내 간판이 이상한 데 달려있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지하층 사장님이 자기 간판 단다고 남의 간판 마음대로 옮겨놓은 거라 싸워야 된다거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일들은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도 잘 안 터지고 수습도 쉽습니다. 실제로 터지는 일들은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일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24시간 출동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둔촌동 편을 보면 튀김덮밥집이 나옵니다. 뭐 사장님의 사업 스킬이나 요리 실력은 그렇다 치고 비가 오니까 후드에서 물이 새죠. 어쩔 겁니까? 거기 가게야 원래 장사가 안 되는 집이지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영업 접으면 하루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영업은 해야죠. 이미 새어나온 물은 닦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지금 계속 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쩔 겁니까? 이성적으로는 수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이 수리기사를 부른다는 결정은 모두가 멘붕에 빠졌을 때 사장이 멘탈 부여잡고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면 또 어떨까요? 전부 다 해결이 됩니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겠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해봤자 몇 시간은 걸릴 것이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재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 지나면 재료가 변질돼서 팔 수가 없으니까 다 버려야겠죠. 다 금전적인 손실로 잡히게 되고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나면 수리기사가 수리를 잘 하나요? 잘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둔촌동 튀김덮밥집도 수리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또다시 물이 셉니다. 이제 또 어쩔 겁니까? 방송을 찍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은 루틴하게 일어나고 모든 결정과 해결은 최종적으로는 사장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천장
조명에 전구가 하나 나갔어도 사장이 사다리를 탈지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닥 타일에 흠집이 생겼을 때 이걸 그대로 쓸지 교체를 할지도 고민해야 하고, 유리컵이 깨져서 새 걸 사야 되는데 기존 형태가 단종이 되었다면 새 형태로 전체 유리컵을 바꿀지, 깨진 개수만큼만 새 유리컵을 살지, 없는 대로 그냥 쓸지,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직접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외주를 주는 모든 작업의 80% 정도는 마음에 안 들게 해옵니다. 마케팅 하시던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시작합니다. 계약을 따오고 제작은 직접 제작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주로 돌리고 그걸 판매하는 겁니다. 옷이든 화장품이든 전자제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뭐 중국이나 대만처럼 외국 업체들이 OEM 가격이 싸니까 이런 식으로 돌렸다가 사업 접는 분들 제법 봤습니다. 불량 났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반품하려면 또 배 타야 되고 시간 걸리고, 배째라 하고 나오면 어디 신고하기도 어렵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분명히 타산이 맞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뭔가 돈을 내고 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게 일을 안 해줍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게 일이 되었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거라면 다행인데,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경우라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 편이고 좀 봐주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 적군이 돼서 절대 안 봐줍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것도 내가 직원일 때에는 당연히 나를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내가 사장일 때는 나를 공격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먹고서는 술값 안 깎아준다고 그 음식점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단순 변심으로도 옷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면 이 환불받은 옷을 새 제품으로 팔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결론적으로 손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나 사회적 인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부당하게 환불이나 교환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안 들어주면 어디 블로그나 별점 매기는데 이상하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욕 써놓고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비법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하신 분들은 어떤 사업적인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 극복을 했거나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 어쨌든 그런 조건들 중 뭐라도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멘토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기는 사업을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멘티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하겠죠. 1000원짜리 로또의 기대값이 500원 정도 된다고 치면 살 때마다 평균 50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로또를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로또 당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비법을 물어본다면 꾸준히 사다 보면 언젠가는 당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경험은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경우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일단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사업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